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위원입니다. 예, 윤 선생님 잘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예. 예, 감기가 참 빨리 안 났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빨리 났었는데요. 예. 제가 조금 미세먼지에 좀 예민한 좀 그런 체질이라 요새는 좀 안 났네요. 요즘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미세먼지보다 더한 예. 요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떠도니까 네. 손 바이러스라고 손해원 이 양반 남일에는 엄청 계급품을 예. 물고 전번에 선동열이 네, 선동이. 또 저 뭡니까 신재민이 신재민 씨도. 또 저기 이재명의 그 문준용 씨 예. 발언 뭐 이런 때마다 나서 가지고 네. 권력에 마치 호의 의사처럼 네. 이렇게 설쳤는데요. 사람이 설칠 때는 자기도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설치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20채가 나왔습니다. 20채. 예, 제가 나온 거 있죠. 예. 나중에는 그 목포 그 동네 유달산 밑에가 전부 그냥 손혜원이 집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 처음부터 차라리 기자회견을 해가 그렇죠. 내나 예. 내 측근이나 내 이 남편이나 재단이나 다 합쳐서 몇십 채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손타운을 만들어서 목포를 바꾸려고 했다. 차라리 이렇게 나가는 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솔직했어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하죠. 우리 손혜원 의원을 보면은 단어 하나가 저는 딱 생각납니다. 뭡니까? 천방지축. 예. 예. 그냥 방향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막 뛰는 예.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어요. 예. 특히 그 기획재정부 그 신재민 씨인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집을 나가서 뭐 거의 뭐 그 있을 수 없는 자기 아들뻘 되는 그 전 사무관한테 있을 수 없는 욕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가 마침 처신은 예? 그 양아치하고 조폭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다릅니까? 조폭은요 n분의 1을 합니다. 아, 나눠 먹는 거. 예, 양아치는 자기가 다 먹어요. 예, 양아치는 또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예. 하나는 거지를 좀 낮게 부르는 용어고 또 하나는 너무 하는 짓이 유치하고 찬란하고 저질스러운 사람을 양아치라고 하거든요. 제가 뭐 손혜원 보고 양아치라고 할 수는 없고 양아치라는 말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지적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남한테는 손가락이 하나가 하는데 자기한테는 손가락이 3개가 와요. 예? 예. 그리고 위는 하늘로 봐죠. 엄지손가락은. 하늘로 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자기가 오는 손가락이 3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때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라.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만은, 예. 근데 국민의 이 젊은 층까지 포함한 55%가 집이 없는 나라에 또 그리고 집 한 채 때문에 이 죽을 때까지 모든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고민하고 살고 이런 나라에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그 권력의 핵심의 척근이라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했는데 오늘 지금 오후에 놓은 글을 보면 네. 쪽지 예산 60억을 지금 손이 지금 자기가 건물을 집들을 산 네. 목포 그 만호동입니까? 네. 그 일대에 이렇게 개발하는데 쪽지 예산을 60억을 또 반영했다. 원래 5년 동안 5년이 아니라 2022년까지 네. 1,100억을 1,100억입니다. 반영했는데 그 예. 외에 쪽지 예산 60억이 있다는 겁니다. 지 건물 사는데 주변으로 네. 이 투입되는 예산을요. 그 쪽지 예산이라는 거는 막판에 슬쩍 끼워 넣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슬쩍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끼워 넣거나 유력 인사들이 하는데 이렇게 끼워 넣은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논란은 투기냐 아니냐의 논란했잖아요. 예. 투기냐 아니냐는 그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 당연히 투기니까. 예. 그거는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남의 이름으로 깔아놓고 또 그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되기 직전에 대부분 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든지 남의 이름으로 한 거라든지 여러 정황이 그건 당연히 투기고 다만 이제 이게 권력형 비리로 튀려면은 게이트로 튀려면은 하나 조건이 더 필요한 거죠. 이런 쪽지 예산이라든지 뭐 낮은 질기 박물관
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사고 팔고 사고 할 때 누가 개입이 됐느냐 이게 앞으로 좀 더 나오면은 사건은 일파만파 더 커진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이 희한한 게 1,100억 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편성된 거고 네. 쪽지 예산은 지정되기도 전에 네. 막판에 자기가 목포 지역구도 아닌데 마폰 사람이 네. 목포 지역구 예산 60억을 막판에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가 건물을 산 일대에 네.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데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싼 건물들 한 개 몇 천만 원 자, 싼 거는 뭐 한 4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걸 사들이면서 거기에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어서 네. 개발시키고 또 이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고 홍보해서 거기를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가 아주 떼돈을 벌라고 네. 또 그쪽에 가게를 열어놓으면 가게는 가게대로 잘 되고 집값은 집값대로 뛰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포 뭐 문화,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면서 개발할 수 있게 해야죠. 자기 친인척이나 뭐 그 박물관 직원,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한테 나눠서 한다는 거는 그건 소위 말하는 요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우리 서울에 그 삼청동, 서촌, 북촌, 서촌, 뭐 경리단길, 망원동 저쪽에 어디예요? 익선동. 가로수길. 왜 다 동네가 썰렁했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영세 상인들이 와서 해서 가게가 번창하니까 부자들이 집세를 막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 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다 자꾸 쫓겨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손혜원 의원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할 거를 해야죠. 할 거를. 예? 그 시골에 그 조만한 데를 그걸 어떻게 보면 털어먹겠다고 과거에 2011년에 이명박 정권 때 산자부 장관 후보 나온 사람이 동대문 창신동에 부인이 쪽방을 하나 사가지고 그때 왜 결국 산자부 장관을 못하고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것 보면요. 예. 기득권 상류층의 도덕 기준이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가 야, 그 쪽방이 뭐냐? 어? 간의 수공업하고 그 기초수급자들 사는 쪽방 거 사서 그 재개발되면 재개발 딱지 받으려고. 되기 전에 그 딱지 받는다고 사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명박 때 그 장관이 못 됐거든요. 이것도 그래도 기업을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거를 갖고 그 매수하고 그걸 타운으로 만들고 그것도 남의 이름으로 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게 봐야죠. 참 악의적인 게 집을 사러 다닐 때는 목포의 시민단체 대표를 앞세워서 다녔고 그 사람도 또 샀대요. 자기도. 그리고 이 모든 기획을 이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 보좌관 되기 전에 미르재단도 관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르가 문화 관계하는데 그 미래재단에도 관여하면서 정권마다 문화기획인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주 뭐 한옥단지 이런 데 관여한 여자를 조모라고 신 2살 먹은 여자를 자기 보좌관으로 앉혀놓고 아예 그 보좌관이 그걸 기획해가 처음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아예 작정을 하고 사고 그다음에 문화거리 역사거리로 지정하고 그러면 집값 올리고 목포시하고 행사도 또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세미나에도 자기가 갔다고 그래요. 심지어 얼마나 비도덕적인가 하면 저는 호남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5.18 하면 자신들에게 일단 성역 같은 부분인데 목포 5.18에 그 주요한 인물이 관여했던 거기 모여서 집결지이자 5.18 때 목포의 투쟁의 상징이었다라는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등록문화재로 됐어요. 유일하게. 거기를 사가지고 자기 보좌관 배우자가 배우자 거기였어요. 거기를 사가지고 칼국수집을 하랍니다. 근데 지금 무슨 기타 교습센터 가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카들 남편이 지금 열 몇 개죠? 남편이 14개인가 그렇고 뭐 다 합해서 조카가 한 명이 3개 나온 게 한 20채 정도 20개 나왔는데 남편이 그 14개 그다음에 이 조카 A가 3개 조카 B가 공동으로 2개 보좌관 이 남편이 1개 해서 20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이 보좌관과 의원 또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돈도 줬대요. 남편 보고 사라고. 그럼 이건 다 손해원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옛날에 왜 대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수서에 삼성병원을 진다. 그러면은 삼성그룹이 바로 안 사고 우선은 잘 아는 쪽 지역 사람이나 자기 부업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인근 땅을 삽니다. 사서 그 타운을 자기 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의원도 자기가 떳떳하면은 애당초부터 나 여기 좀 사겠다. 그 자기 이름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남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걸 지금도 우기고 있는 거죠. 내가 조카한테 증여했다. 근데 또 조카는 내가 군대 있는데 내가 무슨 목포하고 나는 상관도 가본 적도 없다. 뭐 그러니까 또 거짓말이 자꾸 거짓말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손혜원 의원은 동생네는 그 부부가 그냥 이혼도 아니고 그 도박에 그냥 해가지고 그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부자간에 부부간에 교류를 안 한다. 저 아들은 그 남동생은 안 보고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조카만 자기가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적인 차원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처음부터 탁 털어놓으면 되는데 무조건 나는 옳다. 나는 투기가 아니다. 나는 청렴은 결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말이 꼬이고 꼬여서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지금 이 땅 투기 말고도 지금 자기 부친이 돌아가신 부친이 뭐 6번이나 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떨어졌는데 재작년에 문정권 바뀌자마자 이제 그걸 갖다가 신청해가지고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7번째 만에. 근데 그 사람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익활동. 그렇죠. 그러면 공산주황 활동을 했더만요. 그래서 자익활동 경력 때문에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또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훈장을 받았죠. 그런데 또 그걸 시상식에서 문재인 직접 모친한테 필체탄 모친한테 또 시상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왔어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자기가 낮은 칠기를 박물관도 하고 아주 조예가 깊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칠기 장인 딸을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라고 그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의 직원으로 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 국정감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 자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대요. 국회 그 국감 속기록에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설 때 있고 안 나설 때 있는데 이거는 좀 직권남용이죠. 누구 취직시키려고 이게 자기 아는 사람 딸을 하려고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뭐죠? 그 훈장 받은 거. 훈장 받은 것도 과거 정권은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문 정권 들어오자마자 훈장으로 확정됐다. 6번인가 됐는데 그것도 전화로 신청을 했대요. 동생이 전화로 그러니까 훈장이 결정됐으니까 전화로 신청만 하세요.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준 거예요. 또 여러 사람 중에 또 해필이면은 그 가족만 그 손혜원은 어머니만 와서 상을 받은 거. 물론 뭐 사회주의 공산당 활동을 해도 뭐 국가에 공헌을 했으면은 훈장 받아야 되지만은 이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너무 저기 그 뭡니까 이렇게 뭐 날짜 배 떨어지자 무슨 까마귀 날았다는 식으로 그런 계기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낮은 칠기를 자기 입으로 70억을 사 모았다. 뭐 또 어떤 데는 또 재산 신고는 또 29억이라고 또 하고 그 액수도 달라요. 그리고 무슨 뭐 7천만 원짜리 시계가 30개가 있다고 박지원이 듣고 와가지고 인터넷 자기 뭐 SNS에 올린 거예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낮은 칠기 박물관을 하고 낮은 칠기 수집가고 또 수집했으면 팔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낮은 칠기 장인 딸을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로 이렇게 지키려고 했다. 이것도 완전히 그냥 이해상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작년 5월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의 비용으로 이 저 낮은 칠기 그 학예사라고 이렇게 취직시키라고 했던 중앙박물관에 그 사람과 같이 출장도 갔다 정부 비용으로. 그러니까 뭐 자꾸 파면 나오는데 저는 낮은 칠기를 보면은 과거 재계 로비 비자금 창고가 재벌 사모님들 창고가 그 미술품이 많았었거든요. 써미 갤러리의 홍성원 씨라든지 유명했죠. 뭐 여러 가지 선곡
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재벌들의 그 로비 창구가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왜냐하면 그림은 세금도 안 내고. 재벌들이 그림을 좋아해서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돈 만들기가 좋거든요. 돈 세탁의 창구로 네. 돈을 또 100억 주고 샀다 해갖고 네. 10억짜리를 네. 한 다음에 또 페이백 네. 되돌려 현금으로 되돌려받고 그리고 영수증도 없고. 그렇죠. 또 시간 지나면 또 오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재벌 하나는 그림을 사서 가짜 그림은 회사에다 걸어놓고 진짜 그림은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예. 그게 떼먹은 돈만 해도 그게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칠기도 어떻게 보면 재벌들 그 이태원에 낮은칠기 박물관을 했다잖아요. 근데 말이 박물관이지 이건 낮은칠기 가게예요. 로드샵이죠. 로드샵이에요. 이태원의 가게예요. 그래서 왜 과거에 손 의원이 국회에서도 낮은칠기 판다는 소문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칠기를 계기로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거래 행위나 이런 게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낮은칠기 장인 딸을 이렇게 취업시키려고 난리쳤죠.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는 여러 가지 수사가 많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차명 그 의혹 이것도 분명히 좀 가려야 되고 또 하나는 허위 재산 신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기하고 낮은칠기하고 그 박지원 의원한테 자랑한 것만 해도 대충 90억은 된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재산 신고할 때 45억 신고했거든요. 그러고는 또 거기에 네. 보면 자기가 29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45억을 네. 신고했으니까 낮은칠기가 29억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칠기라는 게 A4 용지만한 게 200~300만 원 한다는데 손이 갖고 있는 게 그러면 박물관을 갖고 있다면 박물관에 있는 낮은칠기는 얼마나 비싸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동계산할 때는 재단, 문화재단 재산인 것처럼 하려고 이번에 문화재단이라는 게 세금을 회피하고 돈 세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기 위한 그렇죠. 한마디로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 손이 이름을 지어준 이 네이밍, 브랜드 네이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표 이름 지어주는 거. 제가 좀 소주는 이 사람 다 지었어요. 처음처럼 참이슬, 산, 청아, 홍삼, 정관장, 생수, 진로, 석수, 아파트, 힐스테이트, 리가, 이안, 밥솥, 쿠첸, 대상, 그룹 로고, 부채표, 동아약품 로고, 엔젤리너스 커피, 가스알맹수, 후시딘, 판콜, 보소미, 깨끗한 나라, 딤체, 매직스, 식물나라, 이스프리, 드롬, 스타키, TV, 엑스캔버스, 보리차, 하늘보리, 음료,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김치, 종갓집 김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네. 그러면 손이 이런 이름을 지어줄 때 원래 이 광고라는 거는 그룹 오너와 직결돼야 오너가 광고할 수 바로 있는 거 하죠. 아닙니까? 예. 그죠? 밑에 홍보팀에서 이런 걸 측정하지 못하지 아유, 않습니까? 결정 못하죠. 오너가 바로 항상 PT를 보고 직접 결정합니다. 심지어 광고에 관해서. CF 모델조차도 제가 제일 이쁘네. 그럼요.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 송이 이런 거를 다 따내고 싹쓸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정도 이름은 솔직히 저보고도 대기업이 광고를 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장명을 해가지고 한 100분의 1 가격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손이 이걸 한다라는 것은 대기업과의 커넥션이 인적 커넥션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인적 커넥션은 대기업의 이 사모님들과 낮은 칠기를 통한 인적 커넥션. 그렇죠. 자, 낮은 칠기라는 게 한 개 최소 수천에서 수억 가는 걸 건데 이런 낮은 칠기를 이 손이 박물관을 하고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커넥션을 통해서 또 그 낮은 칠기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또 네이밍 브랜드 네이머가 되고 이런 부분에 다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가 부동산 투자 그리고 허위 재산 신고 그리고 또 직권 남용 예,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낮은 칠기 관련된 것도 직권 남용으로 그 관련된 그 박물관 딸 취업시켜주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수사가 저는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재단에 대해서도 그 손 의원이 이중적인 말을 했죠. 과거 미르 스포츠 재단 얘기할 때는 재단 그 돈 빼먹는 거 아니냐고 본인이 그 청문회 때 거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 빼먹는 거라고. 제가 재단을 하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재단 해명을 하면서 재단은 그
나라에 혼납한 거지.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했어요. 내 거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이중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재단에 대해서 이중적이고 이번에 또 나는 돈 벌기 싫다. 근데 돈 벌기 싫으면 왜 그렇게 많이 하죠? 돈 벌기 싫으면은 목포시나 국가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자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돈 벌기 싫으면 그냥 자기 남편 재단 거든 보좌관 뭐 가족 거든 조카 거든 여기 다가온나 몇 푼 하지도 않는데 내가 다 사갖고 그냥 목포 줘버릴게 하든가. 자, 이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 이 목포 이 사업 등과 물론 이거 한 개만 딱 찍어서 한 거 아니지만 여러 차례 발언을 한 걸로 지금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많이 했죠. 그걸 지정하라. 네. 그런 걸 육성해야 된다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벌어졌다면 일본이나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도 이 보도를 듣고 제가 부끄럽던데요. 예.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 이거는 너무 좀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변명도 내 인생을 걸겠다. 목숨을 걸겠다. 전 재산을 걸겠다. 아주 추상적인 거는 변명하잖아요. 추상적인 거. 그리고 나는 목포 2개 했다는데 서울 강남에 내가 타워팰리스도 안 샀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목포하고? 그리고 타워팰리스 옛날에 도곡동에 지금은 비싸지만 처음에 미분양했어요. 예, 한동안 미국. 아무도 안 샀어요. 그 강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예. 자, 그러지 말고 진실이 밝혀지면 전 국민에게 광화문에서 뺨을 한 대씩 얻어맞겠다고 약속을 하기 바라요. 저도 한 대 때리러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아니, 선동열이 네. 보고 2억이나 받아요. 네. 국가대표 상임 네. 이 상비군 감독이 판공비가 또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한국의 전설적인 스포츠 영웅을 전 국민 만인 환시리에 개망신을 주고 또 신재민이라고 물론 저 친구 내가 볼 때 좀 더듬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 폄하시키면서 사람을 떡으로 만들고 예. 문준용이 문제는 이재명이 문제. 계급품을 달라들고 제가요 문준용이가 시각 디자인 네. 이 손이 시각 디자인 네. 이래서 문준용이가 와 시각 디자인과에 갔는가를 알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태우 사건이 터졌을 네. 때 제가 그 다음에는 김태우가 지금 까지 않고 들고 있는 내용들 중에 문에 핵심 척근의 부패 문제가 터질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예고를 했는데 손이 딱 터졌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손이 사고 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이 일로 김정숙을 비판한다고 마치 말이에요. 그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고 난리예요. 언론도 또. 예. 청와대에서도 뭐 선을 넘었다. 뭐 지랄하고 예의를 차려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을 생각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다 이꼴 김정숙 의원까지 얼마나 연관이 됐는가 생각하는 거죠. 왜? 손 의원이 처음에 국회에 들어온 게 본인이 똑똑해서 들어왔나요? 아이 무슨 뭐 네? 저기 광고 회사 하거나 저기 무슨 저 낮은 칠기 박물관 하는 정도의 한국 사람들 수두룩하지요. 그 민주당에서 그 센 정청래를 드러내고 그렇죠. 마포에 박혔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네. 빽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청와대 김정숙 여사까지 연루됐다는 증거도 없고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예단하는 거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국민들이 손혜원 의원을 생각하면은 혹시 뭐가 연루가 안 됐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측근 게이트들이 자꾸 이것저것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김태호 게이트, 신재민 게이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또 관련되면은 더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집하고 땅하고 한 20채 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목포시에 있는 집 다 살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등록 될 때 역사문화 공간으로 등록될 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낮은 칠기 재단하고 국회 보좌관하고 목포시장하고 또 교류도 많았다잖아요. 예, 그렇더만. 그러니까 이 교류가 있은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럼 국민들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자, 이 손혜원 때리면 연관 검색어가 네이버나 다음에 같이 나와요. 아예 그냥 손혜원, 김정숙 이렇게 붙어가 나와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다 연관해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 검색을 해보고 있다는 거고
그런 의혹을 갖다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는 그래서 무엇이 나오게 되면 책임지겠다. 안 나왔을 그렇죠. 때는 우리 좀 그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수준으로 말해야지 선을 넘어. 지금 무슨 왕조국가야? 왕비야? 왕후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뭐 알아보겠다는 이 정도 해야지 선을 넘었다.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은 그 무엄하다 뭐 이런 거 있죠. 무엄하다. 예? 왕 옆에서 무엄하다 이렇게 하는 거. 어디다 대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정말 대응을 못하고 일을 자꾸 키우는 거죠. 자, 이게 국민 누가 보더라도 빤한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손혜원이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투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해상충 역할을 했다.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다 손을 떼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물러나겠다. 이래가 불을 끌어야 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손혜원이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아마 지옥에 갈 때까지도 끝까지 지옥에 떨어지기 1mm 전까지도 네. 지금 아니다 하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상대편에 공격하고 고소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권이 한마디로 이 손혜원이는 나를 건들면 정권 죽는다고 지금 협박하는 걸로도 들려요. 어제 민주당이 밤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서영교는 옷이라도 벗겼는데 예? 당직이죠. 당직을. 예. 근데 손혜원은 잘못 없다. 더 지켜보겠다 이랬어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손혜원은 언터처블이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왜 언터쳐 버리겠습니까? 김정숙이 때문에 예, 초선 의원한테 아마 다른 초선 의원이 저랬으면은 출당 거의 출당 조치하고 그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윤리위원회도 가기 전에 당 동료 의원들한테 벌써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안희정을 제가 예를 네, 들겠습니다. 안희정이 8시 뉴스에 느닷없이 여자 한 명이 뭡니까? 생방송에 나와갖고 예. 손석희 앞에서 그렇죠. 나 미투 하니까 미투가 맞는지 어떤지 따져보기도 전에 밤에 한 10시 전에 예. 안희정을 출당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아주 신속했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같은 사람 덕본 것도 없이 자수선거했는데 네. 이재명이 시끄러울 때 저 쫓아내라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손혜원은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손혜원을 변명을 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손혜원이 무너지면 김정숙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쫓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가 없는. 손혜원은 제가 볼 때 너무 깊숙하게 연결되어서 분리시키기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김태우는 6급이라서 밟아버리고 신재민은 집 나간 5급이라서 밟아버리고 드루킹은 공무원도 아니라서 밟아버리고 다 잘 밟고 왔지만은 이번에 손혜원 거는 현직 국회의원에 집이 20채가 있고 네. 또 여기저기 권력 남용을 지금 최순실이를 만약에 손혜원처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시 최순실을 공격한 정도의 공력이 있는 사람이 손혜원을 공격을 하고 있다면 지금 손혜원, 김정숙 연결되어서 벌써 정권이 흔들흔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야당들이 더듬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최순실도 사실 문제가 된 게 그 태블릿 PC에 있는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가 좀 나오면은 일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휘발성이 있는 거죠. 예. 휘발성이. 신재민 사건도 사실은 국정농단으로 큰 거고 김태우 사건도 큰 건데 그거는 신재민 사건은 적자국채니 뭐 바이백이니 말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해보고 화가 나야 되잖아. 국민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원래- 조금 한 단계를 거쳐야 돼. 원래 폭로할 때는 예. 경제학을 가지고는 폭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거는 목포 우리나라 그래도 정치에 DJ부터 뭐 우리나라 권노갑 의원부터 우리나라 그래도 호남 정치의 그 광주 못지않은 본향이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번영했던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그 도시를 에게해의 산토리나처럼 만든다 하면서 집을 20채 샀는지 몇 채 샀는지 모를 정도로 저렇게 해놨으니 국민들이 볼 때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목 나왔습니다. 손혜원의 산토리니 목포의 눈물이 되다. 네,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포 사람들은 기가 막힐 거예요. 목포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리고요, 목포가요, 한이 많은 도시예요. 네. 저기 일제시대 때 그 목포의 눈물 노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난영의 그 유달산 밑에. 예. 그러니까 왜냐면
목포가 옛날에 곡창인데 그게 전부 일제시대 때 다 네, 그렇죠. 이렇게 수탈당하는, 수탈당하는 네. 그 대명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많은 도시에 가서 이 손혜원이 완전히 겁도 없이 목포 사람들을 갖다 울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 동네에 그냥 오랫동안 생선 가게 하던 사람, 동네에 그냥 구멍 가게 하던 사람, 뭐 이발소, 페인트 상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 한다면서 지금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요새 문제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예. 원래 원주민들이 다 쫓아내는 꼴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그것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에서나 뭐 이번에 그 특히 박지원 의원이 또 같은 목포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또 변호해줬다가 지금은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이 양반 많이 할 건데 처음에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변호를 싹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딱 나와가지고 뭔가 하면 목포 문화재 거리가 손혜원 거리로 불릴 행국이다 하면서 손혜원을 최순실에 이제 비유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의 좀, 대변인 같은 목포 지역구고 하니까 좀 예. 어떻게 보면 뭐 김정수 여사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좀 잘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자꾸 일이 커지고 집이 2채가 아니라 20채니까 잘못하면 화상 있게 생겼으니까 어떠고 하고 튄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는 한 수 더 보는 게 정치 9단은 아닌데 정치 한 3단 정도는 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9.5단쯤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살짝 팬 들어갖고 네. 자기가 데미지를 안 미겠다라는 네. 걸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20채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목포 지역 사이에서 엄청난 제보들이 그렇겠죠. 언론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이 와서 뭔 소리 하고 다니는 것까지 다 제보로 들어간대요. 근데 목포라는 게 박지원의 아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 몇 명만 풀어도 뭔 짓을 했는가를 알 건데 이제 나는 처음에 네 변호해 줄라 했는데 도저히 뭐 20채까지 나오니까 니는 이제는 네. 죽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목적이 합당해도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차명거래나 다른 방법으로 샀다면 문제가 있다. 검찰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라 이랬거든요. 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제가 볼 때 박지원이 사형 선고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손이 저 지역구를 마포에서 예. 마포 어립니까? 마포 의리 겁니다. 예, 예. 거기서 목포로 옮길래. 박지원 지금 나이가 한 번 더 하면 한 80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70대 후반이잖아요. 후반이죠. 예. 그러니까 손이 그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박지원은 실력자니까 꾹 참다가 네. 이제 너 된통 걸렸다. 아웃.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그리고 손 의원을 변호하면은 박 의원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쓸 자리 없죠. 이걸 투기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투기죠? 그렇죠. 강남에 30년 산 사람들이 투기입니까? 지금까지 네. 보면 뭐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놨다든가, 네. 뭐 아파트를 하고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가, 아파트가 한 두세 채 있다든가 이 정도인데, 네. 아예 지가 거리를 통째로 지정해가 그 거리 중심으로 다 그냥 싹돌이를 해버리고, 그리고는 국가 돈을 퍼부어가지고 그 동네를 갖다 때깔나게 하고, 그리고는 핫플레이스로 이제 지명을 해버리는 이런 일을 한 투기꾼이 대한민국 역사 일에 있었는가라는 게 제가 의문이에요. 그 재벌들 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이게 하는 수법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이름으로는 안 밝히고 남의 이름으로 조금씩 사들어가서 결국 나중에 다 차지하고 개발 호재 또 개발할 때 알박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째로 다 하거나 그 전형적인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하는 이 수법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저 종로 익선동 보세요. 거기가 과거 일제시대 때 만든 한옥 보급주택 단지 아닙니까? 근데 그 몇 년 전에 누가 가긴 했습니까? 동네 흐름했어요. 그야말로 도심의 서민들 살던 공간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몇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카페도 하고 공예품 가게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입소문을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 주민은 다 나오고
그 동네가 지금 완전히 그냥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네. 망원동 저 동네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 한강에 물 넘치던 동네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리단길 어쩌고 하면서 그 망원동에 집값이 올라가 파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뭔가 호재를 보태면 되는데 이건 근데 대중의 입소문이나 부동산 투기가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정부에서 그냥 지정을 해버려가지고 근대 그렇죠. 역사 문화버리 그러면 목포하면 사실 별로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유달산에 자꾸 몇 군. 거기 그 항구에 뭐 둘레길도 요새는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이런 근데 전반적으로 도시 자체가 도로망이나 이런 게 조금 시내 도심은 굉장히 좁은 골목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별로 가지도 네, 않는데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요즘은 보면 부산에도 가면 부산의 수정동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네. 살던 고관이라는데 거기에 일제히 적산가옥 몇 개가 지금 아주 히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의 근대 네. 이런 주택들이 남아 있는 데가 다 핫플레이스가 돼가고 있어요. 그거는 문화를 좀 아는 사람은 상식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국가 권력과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띄우고 자기는 싹돌이 해놓고 그렇죠. 그 목포시도 움직이면서 이걸 다 할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게이트로 튀면은 정관 그 손의원까지 개입되면은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왜 청정장인가 뭐 성장인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셋이 했잖아요, 투자를. 그래서 보이지도 문을 열고 않아요. 있는데 셋은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그 지금 네. 경영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 없는 예, 사람. 예. 손의원 조카하고 뭐 그 국회의원 보좌관 딸인가 하고 뭐 세 명인데 재단의 그 이사 예, 또 따라고. 우리나라에 셋이 동업을 하는데 서로 얼굴 모르는 사람 동업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왜 세계로 핵주하겠습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3분의 1 덩어리로 해야 한 놈이 몸 팔아먹을 거고. 예? 아마 손이 투자한 것 중에서 청정장인가 예. 그게 제일 덩치가 큰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낼 때 한 예. 명이 내게 되면 덩치가 크니까 양도세가 좀 넣을 수도 있을 건데 3분의 1로 해놓으면 또 세금도 또 좀 작고 적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지가 컨트롤 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보는데 그거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꾸미놓은 거 보니까 부티크 호텔이에요. 이름만 게스트하우스지. 예. 부티크 호텔. 예. 자,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빨리 인정하고 손들어야 문정권의 데미지가 덜 갈 건데 그렇죠. 손이 지금 김정숙과의 관계로 보면 청와대가 손을 불러다가 네 손 들고 가라 해도 나 혼자 못 죽는다 같이 죽자 좀 그럴 사람 같아요. 여태까지 하는 그 성격이나 이분의 특징을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절대 호락호락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영어로는 예. 그런 사람을 갖다가 다이 하더라고. 예, 뭐 그냥 끝까지 가자. 뭐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끝까지 간다. 그게 다이 하다니까. 아, 예. 예, 무덤까지 간다. 예. 내가 보기에는 끝까지 갈 것 같은. 그 자기 목숨도 걸고 뭐 인생도 걸고 전 재산도 걸고 막연한 것만 자꾸 걸잖아요. 예? 구체적인 건 안 걸잖아요. 예? 자, 자기 목숨을 건다 말이 저는 저기 예. 자꾸 저기 청와대 목숨까지 같이 건다는 걸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거짓으로 많이 밝혀져요.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둥, 뭐 조상을 뭐 팔아먹겠다는 둥, 뭐 죽겠다는 둥, 이렇게 어마어마한 서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형용사, 부사를 많이 써서 엄청나게 굉장히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면 다들 사기꾼인 게 많더라고요. 동대구역에서 할고 가신다는 분은 지금 깜빵에 계시죠. 네, 거기도 뭐 굉장히 분노했죠. 예, 예. 분노했죠. 예. 그러니까 말을 크게 하고 약속 크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기다. 그래서 약속할 때도 명사 위주로 명사하고 동사만 말하는 사람이냐, 주어하고 형용사, 부사를 많이 쓰느냐. 따라서 저는 진실과 거짓말을 많이 가리고 용어를 과격하게 쓰는 사람이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손혜원 끝까지 열심히 장렬하게 버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권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국가 발전에도 잘하면 도움이 될 수 도움이 있는 될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예, 좋은 식으로 해결이 되면은 예. 그래서 나중에 국가 유공자로 포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뭐 아버지에 이어서 그런 생각도 좀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